역사교사 윤상민입니다. 해내메듀 창의수업 혁신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생태환경적 역사서술을 통해서 이 친환경 텀블러 챌린지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역사와 이 환경 수업이 만나게 되는지 제 수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생태환경적 역사소설을 통한 생태감수성 함양하기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수업을 총 6차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시는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는 강의시 수업으로 내용 전달에 치중했고요. 2차시는 생태환경적 역사서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생소한 분야니까요. 그 다음 3차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4차시는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평가를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술 수행 평가를 진행했고요. 5차시, 6차시는 암과 행동이 일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후행동 프로젝트로서 텀블러 만들기, 챌린지 만들기를 진행해서 총 6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수업 설계 의도 및 목표는 일단 암기식 수업을 탈피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역사가 암기 과목이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펼쳐져 있는데 역사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역사가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역사 교과가 지향하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 형성되어가는 그런 오개념, 약간 편견? 그런 것들을 좀 깨고자 진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사건을 분석하는 다양한 시각을 함양해서 좀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감수성, 요즘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태감수성을 함양해서 이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요 보고서에는 좀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내용, 교과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식 수업을 한 차씩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2차시 생태환경적 역사 서술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일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발전 또는 인류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준 다양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후의 요인이 클 텐데 그것에 비해 역사 교과서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환경사라는 것은 인류의 삶에 기후와 자연과 생태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줬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건을 설명해 나가는 것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와 팬데믹 상황조차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팬데믹 이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과 같은 삶은 아니니까. 기후변화가 인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그렇다면 과거엔 그렇지 않았을까? 과거에도 인류의 삶에 기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을까? 그거를 알려주고자 학습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한나라를 예제로 하나 넣어 봤고요. 한나라가 진나라에 비해 좀 오래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교과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인물과 제도 위주로 설명을 하는 반면 생태환경사에는 기후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후적 요인 때문에 한나라가 오래 간 것이기도 해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고자 학습지를 1페이지를 만들었고, 2페이지에서는 이번 수업의 핵심인 이제 송과 유목민족에 대한 단원인데요. 송나라 때 유독 유목민족은 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교과서적 서술이죠. 송태조의 문치주의라던가 북방민족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던가 그런 인물 위주의 그 역사 서술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전과 같이
송나라 때 극심한 기후변동이 있었고 그 기후변동으로 인해 유목민족은 이득을 받고 한족은 손해를 봤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자료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저마다 하나의 사건을 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송의 약화와 북방민족의 성장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이게 아이들의 결과물인데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송나라가 교과서 서술에 따르면 자료 3이 교과서 서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이 문치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문인을 우대해서 군사력이 크게 약해졌고 야유라복이 아구다 태무친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나타나서 유목민족이 성장하고 송나라는 약해졌다. 요게 이제 전통적 서술. 근데 생태환경적 서술을 보시면 남송대의 기후가 한냉기로 변화하여 농경에 어려움이 생겼고 봉기가 잇따랐다. 보통 이제 그 농사가 잘 안 되면 봉기가 잇따르잖아요. 그리고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북방민족이 더 성장해서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 뭐 요런 서술이 있었고 그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친구는 온난기에서 한냉기로 바뀌는 변화가 극심한 시기 그리고 한냉하고 건조한 시기에 북방민족의 침입이 잦아졌다. 아무래도 북쪽이 더 추우니까 북방민족이 내려오기 시작해 송나라가 약해졌다. 유목민의 침략도 부도덕하고 약탈적인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이 있었습니다. 3차 시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자 했는데요. 그 이전 차시에 말했지만 코로나 또한 기후변화 때문이었고 결국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는데 그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것 또한 인간이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러면 과거 한나라, 송나라 때도 큰 변화를 겪었고 코로나 때도 큰 변화를 겪었고 그럼 앞으로 계속되는 기후 위기는 과연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예측해보는 과정까지 갈 수 있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그래서 이 영상은 기후 위기가 거짓이다라는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 사실 인간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영상이고 그것을 좀 정리해보는 학습지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태양의 움직임이나 지구의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는 기후 위기와 그 기온 변화와 지금의 기후 위기는 명백히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기후 변화가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끈 최근의 팬데믹 사태를 좀 글로써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과연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마치 예전에 기후변화 때문에 송나라가 망하고 유목민족이 등장했던 것, 기후변화 때문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인류의 삶이 온라인 위주의 삶으로 좀 바뀌게 된 것, 이런 사례를 토대로 미래엔 그럼 어떤 식의 적응을 통해 인류의 삶이 바뀌어 갈까? 그걸 예측해보는 그런 논리 구조를 한번 짜보는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답안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류의 영토가 줄어든다.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그럼 인류의 영토가 줄어들면 약소국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큰 몇 나라만이 남을 거다. 혼란스러워지니까 독재 정권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식량을 수탈한다. 뭐 이런 식의 예측, 상당히 잘한 예측이었죠. 이런 것을 저는 역사적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과 현재 미래를 잘 연결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4차 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했던 1, 2, 3차 시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암기를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었던 학습지를 다시 나눠줘서 그것만 보고할 수 있는 제한적 오픈북의 형태를 취했고요. 20점짜리 수행평가였고 그 채점 기준은 이렇게 루브릭으로 4개로 나누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차 시부터가 기후행동 프로젝트인데요. 암과 행동이 좀 일치될 수 있는 과정 또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텀블러를 디자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왜 텀블러를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가, 일회용품을 왜 줄여야 되는가를 경각심을 알리는 영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런 활동을 하고 나서 얻어지는 텀블러와 그 에코백이 아이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즉 예쁘고 마음에 들어야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을 좀 예산을 써서 직접 아이들이 디자인 도안을 만들면 그 도안으로 그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텀블러를 살 수 있게 제가 품위를 올렸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시는 사실 쉽게 말하면 캔바를 이용한 텀블러 도안을 디자인하는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별로 이제 공모전을 진행해서 패들렛에 올리면 그것을 투표의 과정을 통해서 고르는 거죠. 1인 1 텀블러를 만들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득표를 많이 한 도안을 선정해서 프린팅을 합니다. 이렇게 프린팅을 했고요. 아이들에게 나눠줬고요. 실제로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평가 상당히 좋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쁘거든요, 텀블러가.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1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챌린지를 기획해 보는데, 요즘 알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경험을 되게 중시하는 세대라고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좀 뽐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챌린지라는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실제로 이미 많은 환경 챌린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우리도 한번 챌린지를 기획해보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캔바, 똑같이 캔바를 이용해서 챌린지를 기획하고 포스터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챌린지를 홍보하는 음원까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1시간 가졌고요. 이 또한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기획안이 나왔고요. 음원도 많이 나왔는데 음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요런 식의 음원을 아이들이 수노 AI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런 음원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진행되었고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좀 발전시켜가지고 실제로 챌린지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텀블러 사용에 참여를 해줬고요. 인증샷을 남기고 즐겁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과정까지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목표를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달라붙는 지구에 대해 우리 모두 기여를 해 새로운 시작을. 자,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단순히 흥미만 끄는 수업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수업은 일단 생태환경사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건의 원인이 다양하고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읽기 자료와 영상 자료를 참고해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형 수행평가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암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행동 프로젝트까지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저 스스로는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었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업 소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